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에 먹장분들 계시죠? 아니면은 핫플 컬렉터? 요즘에 맛집 정말 굉장히 핫한 데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면은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전국에서 오래된 맛집, 노포들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박찬일 셰프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고요. 실제로 본인이 전국에 있는 27개 맛집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장님들의 철학이나 아니면은 그 가게만이 갖고 있는 또 비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풀어 쓴 책이어가지고 아마 듣고 계시면은 좀 군침이 싹 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많이들 보신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배고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치만 제가 또 맛있는 음식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밤에 여름이라 또 열대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좀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조금 집중해서 맛있는 음식 얘기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더위는 조금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개의 가게가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저도 읽는 내내 진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와 여기도 너무 가보고 싶다. 여기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몇 군데만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선 사실 이 책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에 서문 부분을 살짝 읽고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서문을 읽고 나면은 이 책이 대략 어떤 느낌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진 책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 평균 업력 54년을 만든 위대한 장사 비결. 한입 베어 물면 입안에 한 시대가 들어오는 듯한 식당들이 있다. 맛이 있어 오래 남아있는 식당. 그것을 우리는 노포라 부른다. 식당이 이리도 지천에 깔린 세계에서 식당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그럼에도 우리처럼 개개 식당의 역사가 짧은 나라도 없다.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현대사를 맞은 민족인 탓이다. 그 덕에 지금은 30년 만에도 노포축에 든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평균 업력 50년 이상의 세월을 빚은 빛나는 터줏대감들이 있다. 그 대단한 주인장들을 만나고 왔다. 노포를 오래 취재하다 보니 어떤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이른바 살아남는 집의 이유다. 물론 맛은 기본이다. 운도 따라야 한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건 한결같음이다. 네, 평균 업력 54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 듣고 나서 진짜 노포가 대단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게 사실 요즘에 SNS의 맛집이라고 이렇게 한번 굉장히 소개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가게를 좀 찾고 또 그 미디어에도 나오면서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가게들도 진짜 한 1년 동안 인기가 유지되는 집이 있는 것 같고 또 더 길면 3년, 5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게들은 이미 50년 이상을 버텨냈기 때문에 와, 내공이 정말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가게들을 저도 빨리 좀 작가의 설명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저도 여기에 있는 가게들 중에 어디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미식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고민이 됐었는데 요즘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특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습하면서 덥고 또 비가 안 오면은 그 무더위여가지고 찜통더위라고 하죠. 진짜 밖에 잠깐만 걸어도 땀이 이제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처음에 시원하게 냉면부터 좀 먹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냉면 아니고요. 정말 탄탄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평양냉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142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을지면옥, 을지로에 있는 대표적인 평양냉면집 중 하나죠. 을지면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을지면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을지면옥 편인데요. 사실 제가 요번에는 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상할 수 있게끔 그 안의 내부 분위기라던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을지면옥에 관련된 가장 간단한 을지면옥의 그런 역사라던가 아니면 철학을 바로 알 수 있는 한 문단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직원에게 시키지 않는다. 냉면은 여전히 신비로운 음식이다. 좀체 인터뷰를 안 하는 냉면집들의 고집도 한몫한다. 맛의 비결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을지면옥.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 뽑는 걸 하루도 미뤄본 적이 없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만둔다 하면서 어느덧 30회를 훌쩍 넘겨 영업을 이었다. 이 을지면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은 직원에게 시키지 않는다. 논어에도 보면은 그 기소무력 물시어이나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결코 시키지 말라라는 뜻인데 특히나 이 업장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시켰을 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장님의 리더십을 잘 따르게 되고 그렇게 끈끈한 조직력이 생겨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맛도 정말 맛있고요. 저는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던 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그 평양냉면의 오묘하면서 그 깊은 맛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점심 때 혼밥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평양냉면을 한두 번씩 먹다 보니까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는 일단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양냉면을 먹다 보니까 그 맛에 빠져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평양냉면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평양냉면은 사실 정말 을지면옥도 을지면옥이지만 유명한 맛집들을 가보면은 그 고기 육수가 진짜 오랫동안 끓여서 나온 육수이기 때문에 그 국물 맛이 정말 진하거든요. 근데 그 국물 맛과 그리고 또 면에서 나오는 그 메밀 함량에 따른 그 메밀 향이 제대로 이제 어우러졌을 때 맛이 되게 더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냉면을 시키시게 되면은 우선 평양냉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놋그릇이나 아니면은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데 그 상태에서 일단 살짝 그릇을 잡아가지고 그 냉기를 살짝 느끼면서 좀 땀을 식히신 다음에 숟가락이 있다면은 숟가락으로 숟가락이 없다고 하면은 직접 들어서 일단은 면이나 고명을 건들지 말고 국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국물을 쭉 마시다 보면은 와 이게 진짜 한우나 뭐 한우 안에 있는 양지살이라던가 정말 그 국의 국물 맛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부위에서 나온 육수다 보니까 와 고기 향이 굉장히 진하구나. 정말 맛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일단은 그렇게 국물을 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면을 살짝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면을 그 육수 사이에서 살짝 풀어주면은 면 자체가 메밀 함량이 높기 때문에 면에 있는 메밀 향이 육수랑 굉장히 섞이게 되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또 숟가락으로 마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접 들어서 요번에는 면과 육수가 섞인 그 육수 맛을 한번 또 쭉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그 육수 안에 메밀향이 들어가지고 좀 더 감칠맛 같은 게 나거든요. 그럼 그때만 되면 진짜 이 음식 정말 되게 신기하다. 나는 평양냉면 맛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되게 오묘하다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맛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면을 들어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면도 그냥 면만 이렇게 호로록 한번 드셔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되게 새콤한 무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동치미 국물을 아마 섞었다면 동치미 안에 들어있을 그 절인 무일 텐데 그 무를 또 면에다 살짝 싸가지고 또 그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새콤한 또 맛이 더 배가 되니까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이제 평양냉면 위에 보통 고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한 고기 육수를 내기 위해서 삶았던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썰어서 올려줘요. 그럼 그 고기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통 한우 툭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좋은 고기를 또 면에다 살짝 싸가지고 그냥도 드셔보시고, 아니면 이게 진짜 팁인데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살짝 식초를 뿌리면은 그 고기 향은 확 올라오면서 식초의 그 새콤한 맛이 되게 가미돼서 감칠맛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기를 면으로 싹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고기 위에다가만 식초를 살짝 뿌려보세요. 그럼 굉장히 새콤하면서 또 그 상태로 딱 먹으면은 진짜 그 안에서 입안에서 퍼지는 육향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아니면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해장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소주를 시켜가지고 편육이든 수육이든, 그러니까 돼지고기 편육이든 아니면 소고기 수육이든 한 접시 딱 놓은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또 새우젓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또 소주 한 잔 탁 하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냉면 시켜서 국물을 마셔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지면옥 얘기를 했는데, 을지면옥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일은 직원에게 시키지 않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1985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을지면옥에서 맛있게 냉면을 먹었다면 저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울푸드이기도 한데 감자탕,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감자탕 특유의 그 묵직한 그 고기의 맛과 얼큰한 그 국물 맛이 같이 먹었을 때 저는 그 조합이 너무 좋은데, 성신여대 입구역 쪽에 있는 태조 감자국으로 한번 또다시 미식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34페이지로 갈게요. 태조 감자국은 195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와, 거의 65년 정도 된 건데 이 정도는 진짜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공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감자탕 집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태조 감자국에 약간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좋은 직원을 고용해서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것은 장사의 성공 비결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비책이 있다. 바로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같이 일하는 것이다. 가족은 직원보다 두목, 세목을 한다는 점에서 이 바닥의 오랜 금원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태조 감자국. 이 집에서 그 평범하지만 꿋꿋한 비결을 다시 확인한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시대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식사가 어떻게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떤 시점에 어떤 음식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그 음식이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시대가 변하면서 쇠퇴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저는 보면서도 또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선 또 그 집을 가면은 또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게 느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도남시장이 없죠. 예, 그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굉장히 좀 반듯하고 좀 안쪽에 이제 그런 잘 꾸며져 있는 거리 쪽에 이렇게 다시 개업을 해가지고 생겼는데, 저는 옛날에 도남시장에 있을 때 이 태조감자국을 처음 가봤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친했던 대학 선배가 저한테 이제 성신여대 입구역으로 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 선배랑은 대학로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왜 성신여대 입구에 뭐가 있길래 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남시장으로 또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굉장히 허름한데 이렇게 비닐 천막이 쳐져 있고, 그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이렇게 황량해 보이는데 그 비닐 안은
또 뭔가 열기 때문에 뿌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안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근데 선배가 "우리가 갈 곳이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가 가지고 천막을 싹 열었는데 와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안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그 안은 또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둥그런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가운데 팔팔팔팔 끓고 있는 이제 감자탕을 놓고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모습이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와 여긴 진짜 무조건 맛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메뉴도 이제 이 책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냥 뭐 감자탕 소자, 중자, 대자 이런 게 아니라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이즈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제일 큰 게 거의 3만 원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랐어도 3만 원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감자탕 대짜 먹으려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비싼 데가 많은데 여긴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켰는데 일단은 끓기 전에 이제 안에 등뼈가 잔뜩 들어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등뼈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깻잎이 덮여 있고 당면이랑 그리고 이제 양념장이랑 들깨가루가 이렇게 위에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켜고선 약간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선 소주를 한 병 시켰죠. 그래서 소주가 나와서 그리고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생활의 달인에 나왔었어요. 근데 깍두기 맛집으로 생활의 달인에 나왔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깍두기를 새로 담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딱 소주를 딴 다음에 서로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 일단은 소주를 이렇게 한 잔을 해서 그 뭔가 되게 알싸한 그런 소주 맛으로 탁 한 잔을 마시고 그다음에 깍두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깍두기가 굉장히 씹는 맛이 좋고 뭐랄까 굉장히 자극적이지가 않지만 무의 그 본연의 맛을 너무 잘 살린 그런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깍두기랑 소주를 좀 마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감자탕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다 약간 국물처럼 그 국물을 계속해서 감자탕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면서 완전히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깻잎의 숨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끓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고기를 건져 가지고 각자 앞접시에다 놓죠. 근데 저는 태조 감자국은 정말 대박이라고 느꼈던 게 그 등뼈에 붙어 있는 살이 진짜 다른 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여기 이 집이 58년도에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그 등뼈를 납품받는 업체하고도 신뢰관계가 굉장히 잘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짜 최상 등급의 그리고 살이 최대한 많이 붙어 있는 등뼈를 공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등뼈에 그 고기가 잔뜩 붙어 있는 등뼈를 하나씩 놓고선 그 살을 발라 가지고 겨자 소스를 콕 찍어 가지고 딱 먹고 약간 뭔가 너무 맛있는데 한 그때쯤에 또 소주 한 잔 딱 하면은 뭔가 싹 또 씻겨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큰한 국물을 계속 부어 가지고 먹는데 아까 제가 그 깻잎이 진짜 그 밑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깻잎의 향이 또 국물에 들어가니까 이 먹었을 때 그 깻잎의 향이 딱 나면서 뭔가 전혀 느끼한 맛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예 또 술도 서로 계속 한 잔씩 따라 주면서 마시고 그렇게 다 먹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볶음밥 네 밥을 거기다 볶은 다음에 위에다 참기름을 넉넉히 뿌려 주고 이렇게 누룽지까지 만들 수 있게 눌러 준 다음에 또 그거를 또 퍼 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너무나도 배부른 한 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조 감자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3 대가 이어서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곳으로 옮겼지만 제가 옮긴 곳으로 가서도 먹어봤을 때 맛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감자탕 좋아한다고 하면은 이 태조 감자국 가셔서 꼭 먹어보면은 아마 예전에 정말 맛있게 드셨던 감자탕이 있더라도 아마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감자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대로 끝내긴 조금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한 집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제가 아직 못 가본 집이에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여기 진짜 꼭 가봐야겠다. 특히 올해 안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집이라 혹시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목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홍어 전문점인데요. 덕인집으로 가볼게요. 사 먹지 않는 음식을 사 먹게 하는 힘. 서울에서 미식을 한가락하는 자리에서 홍어 삼합이니 홍어 얘기를 못하면 위신이 깎인다고도 한다. 서울 음식도 아닌 저것이 왜 미식의 한 정점에 있을까? 삭힌 홍어를 처음 먹고 토를 하고 말았던 내 친구는 끝내 그 맛에 빠져 광이 됐다. 그는 홍어 먹는 날에는 윗도리 한 벌을 더 가지고 간다. 냄새별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는 옷 갈아입고 전철을 탄다. 입천장을 훌렁 벗기는 홍어 한 입 먹고 녀석은 좋아서 죽는다. 도대체 홍어가 뭐길래 이런 광들을 만들어내는가? 홍어하면 흑산도요. 그 다음으로는 목포다. 목포는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가 내륙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그 자리에서 진짜 홍어를 파는 명가 덕인집을 찾았다. 저는 이 가게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 이 주인 두 분이서 이제 어르신 사장님하고 이제 사장님 와이프분께서 이제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메뉴판을 직접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적으신 건데 이제 요게 저는 요 메뉴판 사진 보자마자 이 집은 정말 정직할 것 같다. 정말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정통파일 것 같다는 생각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글씨체만으로도 이 사람의 내공이 좀 느껴지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이 덕인집이란 이름도 덕덕, 어지린, 덕과 인을 안주로 하는 덕인주점. 노인 둘만 있는 가게인데도 얼마나 깨끗하고 반들반들한지 두 분의 성정을 알 것 같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와 진짜 이걸 먹고 있으면은 나도 너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어를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처음 먹으면 특히 그 삭힌 홍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 때문에 정말 그 입안에서 팡 터진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건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왕 먹을 거면은 정말 제대로 하는 정통파 그런 집에서 먹고 싶은데 이렇게 덕인집을 이 가게에서 이 책에서 알고 난 이후에 저기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목포에 꼭 가서 이 덕인집에서 홍어 삼합을 시킨 다음에 홍어와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리고 진짜 이 전라남도 특유의 정말 묵은지 있잖아요.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딱 먹자마자 그 시큼하면서 쿰쿰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뭔가 계속해서 그 어떤 막 맛있는 게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김치를 세 개를 싸가지고 먹는 홍어 삼합을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비결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곱씹어서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삶에 있어서 나만의 내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그 힌트를 얻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밖에 이제 27개 가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은 또 그 가게들을 또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은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그런 SNS에서 사진으로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 글로써 먼저 봤을 때 그 맛을 상상하게 되면서 뭔가 와닿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박찬일 작가님의 노포의 장사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들으시면서 나중에 꼭 가봐야겠다라던가 혹은 나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너무 배고픈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해드린 집들 혹시 이미 가보셨다면 또 댓글 같은 걸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먹장분들, 먹개비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에 이어서 시리즈로 또 음식과 관련된 책을 한 권을 선정을 했어요. 그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네,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굿나잇.